네, 여러분, 문제 정의,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오고 있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 정의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되새겨 봤고요. 인식된 문제 중에서 진짜 문제를 구별해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몇 가지 기술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5Whys였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으면 그 답변을 가지고 다시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최대 5번까지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을 계속하는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방법은 파레토 도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원인 결과 도표를 이용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직면해 보면 그 문제가 발생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도 그 해결책이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책을 찾아도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순이라고 하는 컨트라딕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순 하면 이제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상반되는 요구가 있는 상황을 말하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모순은 한자로 창과 방패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아주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장수가 어떤 갑옷이나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장인이 그것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장수가 와서는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방패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모든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특성이나 값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창모와 방패 순이라는 그 한자를 우리가 써서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게니 알츠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트리즈라고 하는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즉 어떤 발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벤티브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발명 문제에는 하나 이상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소개한 트리즈 기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학습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이제 말로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뭐 필요한 사항들은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도 돼요. 자, 트리즈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의 과학자가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리라고 우리가 트리즈를 말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모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없는 창, 어떤 창도 막을 수 없는 방패,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으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자, 어떤 기업은 A라는 기업이 있다고 치면 A라는 기업은 경쟁 기업을 압도해서 그 A 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모든 시장을 다 석권하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만한 고성능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성능과 낮은 가격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자 라고 이렇게 어떤 미션을 세웠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나가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리즈 기법을 이용해서 모순된 상황을 풀어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런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판단하고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40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0가지의 원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트리즈의 기본 원리인 것이죠. 트리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그 해법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모순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런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리고 이 모순의 원인을 39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대치시킵니다. 치환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수 치환을 그 모든 상황의 변수를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 해결 방안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최적 해로 이렇게 결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트리즈 해결 원리가 한 9가지, 10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 40가지 중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해결 원리 한 9가지, 10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분할입니다. 분할. 대상을 독립된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쪼개놓고서 서로 다른 부분, 잘라진 부분하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제품 유명한 게 있죠. 짬짜면입니다. 짬짜면. 한 개의 그릇을 분리해서 한쪽 면에는 짜장을, 다른 쪽 면에는 짬뽕을 담는 그런 그릇을 특허로 제안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음식점에 가면 짬짜면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부분적으로 다르게 해결하자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를 설치하고 남자아이를 동반한 여성이 그 아이를 그 소변기에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죠? 남자하고 여성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 여성이 남성들의 화장실을 쫓아가서 소변을 넣게 하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남성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상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해결 원리로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멀티 펑셔널하게 하는 거예요. 다기능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등산용 칼에다가 병따개를 기능을 같이 넣고 구멍을 뚫고 하는 이런 맞는 칼, 우리가 흔히 그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그런 다용도 칼을 구성을 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사전 조치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리 어느 정도의 기반이나 환경을 조성을 해 놓는 거예요. 주름 청바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청바지 하면 일자 청바지만 있는데, 미리 어차피 모든 바지나 옷은 입고 생활하다 보면 구겨지기 때문에 이 청바지도 미리 구겨 놓자. 이왕이면 멋지게. 이래서 미리 구겨 놓은 청바지가 한때 유행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꾸로 회복이라는 원리입니다. 대상의 위아래를 바꿔놓고 고정된 부분과 움직이는 부분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에다가 열선이 설치된
전기 후라이팬 이런 거 보시죠. 보통 전기 후라이팬 하면 밑바닥에만 열선을 깔아놓고 밑면만 익혔었는데 이제 윗면까지도 열선을 설치해서 아랫면 윗면이 골고루 익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원리를 해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 매개체를 활용하는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체를 활용해서 원하는 특성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퍼즐식 자명시계 알람이 울리면 퍼즐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이 알람을 끄고자 하면 이 퍼즐을 다시 맞춰야지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재밌죠? 어렵겠죠? 뭐 성질이 급하면 던져버릴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원리가 셀프 서비스라는 원리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수행하게 하고 그 스스로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원래의 그 입력사항처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어떤 오뚜기 화병 같은 거요. 물이 마르면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기울어지고 물 교체 시기를 스스로 알려주는 그런 화병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셀프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죠. 자, 복제품 활용하기라고 하는 원리도 있어요. 너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그런 부품들이 있는 경우에 그 제품을 특정 제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복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체하는 거죠. 뭐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한다 했을 때 사람을 자동차 안에 넣고 충돌 테스트를 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나 생명도 잃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유사한 인형, 인체 모형을 넣어놓고서 이제 실제 충격 테스트를 하죠. 이렇게 이제 복제품 활용하기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많이 사용되는 원리는 속성 바꾸기예요. 대상의 특성인데 이 특성에는 여러 가지 뭐 크기나 속도나 색깔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색깔이 변하는 주전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맥주인데 아주 최적의 온도를 갖고 있을 때는 파란색 색깔로 있다가 온도가 뭐 변하거나 하면 그 파란색 색깔이 없어지는 이런 원리도 이런 속성을 바꿔서 적용하는 그런 해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9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자, 트리즈에서는 모순을 2가지, 3가지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동적 모순이에요. 문제에 어떤 현상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행정적인 모순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에 서로 다른 두 특성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모순인데요. 이것은 특정한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의 하나의 특성이 지닌 값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태예요. 서로 충돌하는 상태. 이 3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을 서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에 적용된 서로 다른 두 특성이 서로 잘났다고 부딪히는 경우고요. 물리적인 특성은 그 시스템에 적용된 하나의 특성 안에서 그 특성값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모순을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반된 요구사항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즉 이상과 현실 간에 어떤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뭐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것. 즉 문제의 현상은 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르는 상태를 우리가 행정적인 모순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이 행정적인 모순은 결국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모순 또는 물리적인 모순으로 바꿔서 해결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어떤 뭐가 잘못돼서 적용된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인 상황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술적인 모순을 따져줍니다. 기술 시스템에서 부과되는 상반된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특성 간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성 A를 개선하면 특성 B가 나빠져요. 희한하죠. 또 특성 B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특성 A가 다시 열화됩니다. 악화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약을 투입을 했는데 그 바이러스는 잡았지만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긴다. 정상적일 때 생기지 않았던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 요즘 이제 코로나의 완치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모순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술 시스템에서 우리가 기술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하면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하드웨어나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술적인 모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즘 그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모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시자고요. 자, 큰 배터리를 장착하면, 배터리가 크다는 얘기는 이제 그 안에 전기를 많이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큰 용량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또 생겨요. 반대로 작은 배터리를 장착하면 배터리 무게도 작고 충전 시간은 빨라지지만 결국 주행 거리는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모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술적인 모순의 또 다른 예예요. 이 예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포장지를 두껍게 만들면 강도가 좋아져서 그 내용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냉장고 문에 그 고무 패킹이 있는데 이 고무 패킹으로 감싸져 있는 이 가스켓이 자석 세기가 너무 강하면 그러면 밀폐가 잘 돼요. 그죠? 자석이 세니까 딱 고정시켜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열기가 또 어려워져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집에서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물건의 종류가 많으면 좋지만 근데 그 사장님, 점장님, 점주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편의점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다 골고루 잘 팔려나가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마스크 요즘 진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생활용품이 돼버렸는데요. 자, 마스크의 그 필터 조직이 매우 촘촘하면 이런 미세먼지나 아니면 황사 같은 또는 바이러스나 비말 같은 이런 것들이 차단되는 효과가 우수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그런 문제고 이 기술적인 문제에 어떤 하나를 개선을 하니까 다른 부분이 악화되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모순을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모순을 우리가 알고 이 기술적 모순 분석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정의하는 과정을 한번 4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문제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죠. 하고 나서 이 기술적인 모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진짜 문제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 진짜 문제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얘기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그런 정보를 분석을 해서 문제의 핵심 영역에서 기술적인 모순을 찾고 그 모순 중에서 핵심만을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기술적 모순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TC1, TC2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조건은 이제 정조건과 반대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각각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 C, 일반적인 정조건일 때 개선되는 특성을 장점으로 쓰고 악화되는 특성을 단점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대 조건일 때 역시 개선되는 특성을 이제 B라고 쓰고 악화되는 특성이 A임을 이렇게 이제 규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전기 자동차의 예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큰 배터리를 장착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장점은 주행거리가 길어진다. 단점으로는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는 거였어요. 이 조건에 대한 반대되는 조건은 뭐냐면 그러면 배터리를 줄이면 배터리가 작아지면 그러면 충전 시간은 짧아진다. 반면에 주행거리도 짧아진다라는 단점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모순을 우리가 표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기술적인 모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진짜 모순이 뭔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려면 먼저 TC1이나 TC2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거를 해결할까요? 그래서 TC1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TC1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작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TC1을 선택한 이유는 전기 자동차의 전체적인 성능 평가에서 한 번 완충 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고려를 했다.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는 단계죠. 그래서 기술적 모순 단계에서 선택한 모순, 그래서 큰 용량의 배터리를 선택을 하는 거요. 그러면 이 어떤 모순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이 정의문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까 TC1에서 특성 A의 개선이 확보되므로 악화되는 특성 B를 개선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개선해야 될 문제죠. 그죠? 만약에 TC2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것이 배터리가 이제 작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것을 개선해야 되는 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C1을 선택했을 때 조건 C를 만족하지만 특성 B가 개선되는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성 B는 아까 뭐였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게 되는 거고요. TC2를 선택했을 경우에 이제 반대 조건이죠. 그래서
특성 A가 개선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그런 특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짜 문제 정의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함께 정의해도 되겠지만 대개 선택한 그 기술적인 모순에 내포된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목표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은 무엇 하도록 무엇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표는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 전기자동차의 사례에서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배터리를 장착하되 충전 시간이 짧은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큰 배터리를 장착하되 충전 시간은 짧은 그런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장바구니. 우리가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비닐백이나 종이백 같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 장바구니가 너무 크면 구매한 물품이 많을 때 담기는 좋죠. 근데 평소에는 휴대하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또 반대로 장바구니가 작으면 휴대하기는 좋은데 구매한 물건이 많을 때 그 구매한 물건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기술적인 모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먼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자 하면 장바구니는 이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휴대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많은 물건을 담으려면 장바구니가 크고 튼튼한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보죠. 그래서 뭐 소재는 뭘로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모순 분석을 하는데 TC1에서는 장바구니가 크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장점은 많은 물건을 수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휴대가 불편하다라는 단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이거에 반대되는 조건, 장바구니가 작으면 이라는 조건이죠. 그러면 휴대는 편리하지만 많은 물건을 수납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중에 어떤 모순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구매한 물건이 많아도 수납이 가능한 게 좋겠죠. 이왕이면 많이 담을 수 있고 대신 들고 다니기 편한 그런 장바구니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한 물건이 많을 때 수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TC1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하면 이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바구니의 크기는 크지만 휴대하기 편리한 장바구니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식칼의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인데요. 자, 수분이 많은 채소를 식칼로 자를 경우에 채소 조각이 칼면에 달라붙어서 불편한 경우가 많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 모순 분석을 통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채소를 자르는 부분은 식칼의 칼날이고요. 채소가 달라붙는 부분은 식칼의 칼면이에요. 그리고 식칼의 칼면은 칼날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순 분석을 해보니까 먼저 칼면이 있으면 칼날을 유지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채소가 달라붙는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칼면이 없으면 채소가 달라붙지 않겠지만 칼날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칼은 칼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순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국 칼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TC1을 우리가
진짜 문제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문제를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진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칼면이 있지만 또 채소가 달라붙지 않는 식칼을 만들자라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칼면을 없앤 식칼들이 개발돼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인 모순을 통한 문제 정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